오늘은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뭐 제가 다른 거는 뭐 따로 뭐 관심은 없죠. 부동산 얘기만 좀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흐름으로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2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고 저는 29페이지부터 이제 부동산이 나옵니다. 그 앞에 거는 뭐 다 뭐 시간 되시면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9페이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9페이지 거의 다 왔어요. 자 29페이지입니다. 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게 국정 목표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꾸겠다. 뭐 그런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스크롤바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을 확대.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시장 기능을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이거는 시장 기능이 지금 망가졌다는 판단에서 회복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고,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고, 지금 대출 규제 심하죠. 대출 규제 정상화돼 있고, 주택 금융제도 개선돼 있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주거복지 당연히 뭐 누구나 다 어떤 정보든 간에 하는 거니까. 자, 또 내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주택 공급 확대, 이게 엄청난 이제 과제 목표겠죠. 로드맵 당연히 추진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 로드맵은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입니다, 여러분. 250만 호 되려나 모르겠어요. 주택 공급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고품질의 뭐 주택 공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지당 등 정비 산업 관련 제도적 합리적 조정하여 도심의 공급을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갖고 있는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게 문제들이 많죠. 왜냐면은 분양가 상한제 얘기만 해도 좀 한도 끝도 없는데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좀 바꾸겠다. 그리고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재건축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절차를 단축시키고 그런 가능적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서 사업을 속도를 높이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민간임대 당연히 늘리겠죠.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이거는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계속 이제 임기 내 어떻게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금 이제 수년째 계속 올랐는데,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부터는 과연 이제 뭐 보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떨어뜨려 줄 건지, 이걸 한번 흐름을 봐야겠죠. 이거는 직접 취임이 되고 나서 23년도부터는 지켜볼 대상입니다. 공시가격은 22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23년도부터 현실화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재검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대 효과는 어쨌든 뭐 250만 원 호 이상 주택 공급 부담 완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저 또한 이 부분이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서 세액 부담을 적정 수준, 이 적정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되게 엄청나게 밀어붙였죠.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세금 덩어리를 냈습니다.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 말은 좀 맞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걸 보면, 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통해서 이 공시가격, 시장 가액 비율 조정하면서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해서 납부 유예 등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세율 체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종부세 개편도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 부분은 저도 반드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1년적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죠. 1년 유예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년 지나고 나서도 종합적인 개편 과정에서
이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를 하겠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1년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어떻게 돼가고 있다? 중과세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거시적인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월세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취등록세 개편. 사실 여러분들이 취등록세가 이제 원래는 뭐 4%대 했다가 이제 3주택 이상은 12%가 됐거든요. 이 12%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사실상 보세요.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얼마입니까? 한 1억 정도가 취등록세로 다 나가요. 다 나간다고. 완전히 세금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취등록세 때문에 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취등록세를 이제는 감면을 확대를 하겠다. 당연히 생애 최초로 하시는 분들은 취등록세 감면을 대폭적으로 늘려주시겠죠.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12%에 대해서 다주택자 중과가 많이 돼 있는데 그거를 좀 일부 완화를 시켜주겠다. 물론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시는 것만큼 취등록세가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이 있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12% 이게 아니라 뭐 4%나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정상화를 시켜서 중과를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점이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액 부담을 적정화 시키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시키겠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부동산 상승 등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기본적으로 세금이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매년 내기 때문에 그것에서 완화를 해주겠다. 자, 그리고 대출 규제를 좀 정상화 시키겠다 이거예요. 대출 규제.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사실 이게 뭐 말이 많죠. 왜냐면은 뭐 DSR을 어떻게 할 거냐, LTV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참 말이 많은데 현행은 그렇다는 거죠. 현행은 지금 40% 그 다음에 뭐 50% 이렇게 돼 있다가 하면은 이거를 엄청 늘려주겠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늘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거고 취임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LTV라든지 이것저것 대폭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80%까지 늘려보겠다라는 게 이제 우선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생애 최초는 그렇게 80% 해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좀 쓴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효과는 결론적으로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복지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주거복지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사실상 이것만 되더라도 이제 완전히 개편이 될 것 같은데 자 뭐냐면은 이 취등록세 개편입니다. 취등록세.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개편이 되고 그러니까 중과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양쪽으로 양방으로 중과도 없어지고 취등록세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시장의 트렌드가 완전 바뀐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집을 막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1억 미만들은 1억 이하 아파트들은 메리트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굳이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취등록세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지역 내 아파트마다 계속적으로 편차가 좀 바뀝니다. 어떤 데는 똘똘한 데는 좀 괜찮게 좀 올라가는 추세나 보합세를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좀 떨어지고 좀 정상화되고 지역마다 조금 실력 차이가 나는 데는 어쨌든 둘 다 각 가치에 맞게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해당 단지의 가치에 맞게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옛날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막 급격하게 가파르게 오르거나 그럴 일은 이제 없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주택이 훨씬 더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취등록세 개편이 되고 양도세도 됐는데 굳이 내가 집을 살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대출도 빵빵하게 80%까지 나오는데 굳이 집을 사야 되나?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굳이 집이 급하게 오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소비적인 심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억눌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강하고 그 욕구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가파르게 많이 상승을 했지만, 만약에 지금 나온 대로 양도소득세 개편이 되고 취득세가 개편이 된다고 하면 저는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주택시장의 안정화, 도모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 흐름대로, 이 거시적인 트렌드대로 이렇게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개편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거래량도 그렇고 완전히 비정상화잖아요.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정상화 가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로 5월 달에 좀 있으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응원을 많이 하고 어떻게 될지 좀 긍정적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렇고 굳이 꼭 이렇게 돼서 꼭 이제 어쨌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의 차이가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유를 드리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찍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